가능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약의 복용을 그만둬도 약효는 얼마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일 없이 몸 상태가 거의 호전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병이 진행되고 있거나 신경계나 심장의 생리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약을 복용하면 그 즉시 쇼크사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별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시판 중인 감기약조차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명, 목숨을 앗아가는 폐렴 등 심각한 약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의사나 제약회사가 병사라고 거짓 보고를 하거나 환자 측도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약해란 약으로 인해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을 말한다. 나는 흔히 약의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해가 일어났을 때를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약의 작용은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가져오거나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의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의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의사의 규칙이라는 책이 있다. 일본의 의사나 환자들이 이 책을 보면 뒤로 낮아빠질 만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것이 다음과 같은 약에 대한 경고이다.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약을 줄여라. 먹는 약의 수가 늘어나면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4가지 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학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 고령자 대부분은 약을 중지하면 몸 상태가 좋아진다. 일본에서는 국가의 약해 방지 대책이 너무 안일하고 약사법의 규제도 느슨해서 지금도 엄청난 양의 약이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약의 종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약이 270종류만 되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허가받은 약만 해도 1만 종 이상이나 된다. 약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재채기 하나도 진정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경제 혼란이 예상되고 대기업 보호 우선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치가 하루아침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규칙을 읽어보면 환자는 틈만 나면 여러 명의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들을 한꺼번에 털어넣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어느 나라에서든 약에 사로잡혀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감기약은 감기에 효과가 없다. 흔히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들 한다.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는 200여 종이나 되며 그것의 DNA도 쉽게 바뀐다.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한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고 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변이를 한 상태이므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이나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어떨까? 그것들도
전부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약일 뿐이다. 시판 중인 감기약에는 기침, 발열, 목의 통증, 콧물 등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을 억제하는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다. 한편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증상별로 다르다. 이 같은 감기약은 먹으면 잠시 동안은 증상이 완화된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감기가 도져서 다시 약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 잠시 또 진정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깨끗하게 낫지 않고 이런 상태가 오래가게 된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기침이나 콧물로 바이러스나 그 사체를 몸 밖으로 몰아내고 체온을 높여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백혈구를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침과 열을 약으로 억누르는 것은 감기와의 싸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몸에 눌러앉아 감기가 좀처럼 낫지 않는다. 독감을 백신으로 막았다거나 타미플루, 리렌자 같은 약으로 치료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반면에 그 약해로 인해 뇌 장애나 사망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의 시한부 선고는 믿지 마라. 암이 발견되면 가장 걱정되고 궁금한 것은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암이 재발했거나 전이가 되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최근에는 암으로 인한 시한부 6개월이나 그보다 더 짧은 시한부 3개월 선고가 유행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사가 말하는 환자의 여명 진단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어떤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천식이 의심되어 CT 검사를 받았더니 폐암 4기로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 이런 경우 항암제를 사용하면 각종 임상실험 데이터로 판단할 때 반년 이내에 50% 가까이가 사망하고 3년 생존율은 10%다. 하지만 나는 늘 말해왔듯이 그 환자에게 전이가 되었어도 암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으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바로 죽는 경우는 항암제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뿐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 환자는 늑골과 폐의 통증이 심할 때만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좋아하는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그 후로 3년 9개월 동안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또 다른 환자는 자궁암 수술을 받고 얼마 후 골반의 림프절에 암이 재발했다. 당시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즉시 재수술을 받지 않으면 반년 내에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암이 재발한 상태 그대로 방치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전이된 암은 반년 만에 크기가 2배가 되었지만 선고가 된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자각 증상도 없이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의사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의사의 시한부 진단을 믿을 수 없는 3가지 이유. 시한부 선고와 같은 의사의 여명 진단이 믿을 것이 못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암의 성장 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암 병소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크다 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암 병소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성장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암은 보통 직경 10cm 정도가 되어야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데 암세포가 2배로 자라는 시간은 평균 2개월 이상이다. 1cm의 암이 10cm가 되는 데는 20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사실 이 정도의 암일이라면 그 누구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암이 커지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행암뿐만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한 암에도 나타나는 경향으로 발견되었을 때보다 더 커지지 않는 조기암도 드물지 않다. 여명 진단을 어느 정도 정확히 내릴 수 있는 것은 뇌, 폐,
간 등의 중요 장기가 손상되어 기능이 떨어졌을 때다. 예를 들어 폐암이 커져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다라고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 장기에 전이가 발견되어도 자각 증상이나 기능 부전이 없으면 그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곧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시한부 몇 개월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체력이 암을 당해내지 못해서 운신을 못하거나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병원에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서 왔는데도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의사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밖에 못 살고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1년은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치료까지 권하는 의사라면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오길 바란다. 암과 싸울수록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다. 암은 그냥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커지고 악화되어 마취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에 신음하다가 죽어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개 암이라고 하면 위의 말처럼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진행되다가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암에 대한 사회적 폭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가 어떻게 확인이라도 한 것일까? 예전부터 일본에서 암은 대부분 발견하는 즉시 치료해 왔다. 손쓸 도리가 없는 전이암이나 말기암이라면 몰라도 조기암이나 진행암의 경우 무조건 치료부터 했다. 암을 방치하고 상태를 지켜보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환자에게 암을 통보하는 것조차 흔치 않았던 1993년 뉴스 진행자였던 이스미 마사타카는 자신이 악성 구둔 암종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해 1월 그는 암이라는 것을 알고 수술을 했지만 전이가 발견되어 9월에 두 번째 수술에서 장기를 3kg이나 적출했다. 이후 쇠약해진 몸에 항암제 치료까지 받아 몸은 더 야위어 갔고 결국 그는 3개월 후인 12월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의 유족에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수술한 자리에서 암이 크게 재발했다고 한다. 자르면 암이 날뛴다 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체내에 메스가 들어가면 정상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숨어있던 암세포가 끼어들어 쉽게 증식한다. 게다가 지금 있는 암을 아무리 크게 잘라내도 그것이 진짜 암이라면 암은 사라지지 않는다.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암 치료에 아무 소용이 없다. 항암제는 맹독과 같다. 흔히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암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줄인다라는 의미일 뿐이다. 그 암덩어리는 반드시 다시 커진다. 즉,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암을 치료한다거나 좀 더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1990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기술평가국 보고서에 따르면 항암제, 방사선 등은 병소를 일시적으로 축소시키지만 이 축소는 의미가 없고 생명 연장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다.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폐암,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이런 암에는 항암제가 무의미하다. 즉, 항암제는 고통스러운 부작용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말이다. 나는 20년이 넘도록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봐 왔지만 굳은 암종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 3년에서 길게는 9년이나 살다가 사망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었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통증 같은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통증이 있더라도 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것은 불필요한 치료 때문인데도 의사들은 새로운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는 무서운 것임을 결코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암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암은 그냥 두면 순식간에 커져서 고통을 주고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라는 오해는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다. 네. 오늘 힐링건강도서관 낭독 도서는 일본의 명의 곤도 마코토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의사, 약에게 과도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데요. 저는 이러한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생겨서 아플 때 이게 약을 먹어야 할 것인지 그냥 쉬면 괜찮아질 것인지 잘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다쳐서 염증이 생기거나 골절 등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지만 감기와 같은 경우엔 해열제도 안 먹고 그저 물을 많이 마시면서 쉬기만 하는데요. 그러면 며칠 내로 금세 괜찮아집니다. 첫째 아이를 키울 땐 잘 몰라서 기침 콧물에 열이라도 나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병원에 가서 약 받아와 억지로 먹이곤 했는데요.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된 후론 약은 거의 안 먹이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약을 먹일 때나 그냥 약 없이 키울 때나 별 차이 없이 낫더라고요. 100세 시대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병원, 의사, 약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지식을 쌓고 판단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